15장 둥지 만들기. 일주일 동안 비가 더 내리고 나서야 다시 높다란 아치 같은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햇살이 내리쬐어 꽤 더웠다. 비밀의 뜰과 디콘을 볼 시간은 없었지만 메리 아가씨는 무척 재미있게 지냈다. 일주일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졌다. 메리는 날마다 몇 시간씩 콜린의 방에 가서 라자며 비밀에 뜨리며 디콘과 황무지에 있는 오두막 이야기를 했다. 두 아이는 멋진 책과 그림을 보았다. 메리는 콜린이 신나하고 재미있어 할 때면 얼굴에 핏기가 없고 늘 소파에 앉아있는 점만 빼놓고는 콜린이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매들록 부인이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밤중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침대에서 빠져나가 우는 소리를 따라가다니 아가씨는 정말 못 말리겠네요. 하지만 우리들 여럿한테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둘이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성질을 내거나 미친 듯이 울어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간호사는 도련님한테 질려서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아가씨가 도와주니 계속해서 일해도 괜찮겠다고 하더군요. 콜린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메리는 비밀의 뜰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하려고 했었다. 콜린에게서 알아내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메리는 콜린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콜린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면서 메리는 우선 콜린이 비밀을 말해도 괜찮은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디콘과 닮은 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지만 콜린은 아무도 모르는 뜰이라는 생각에 무척 흐뭇해하고 있었으므로 메리는 콜린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안 사이는 아니었다. 두 번째로 알아내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었다. 콜린이 믿을 수 있는 아이라면, 진짜로 믿을 만한 아이라면 딴 사람들 모르게 그 뜰로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유명한 의사는 콜린이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했고 콜린은 비밀의 뜰에서라면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상관없다고 했다.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디콘과 붉은 가슴 울새를 알게 되면 콜린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거울을 들여다보면 메리는 자기가 인도에서 갓 온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이 아이가 더 나아 보였다. 마사도 메리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마사는 이렇게 말했다. 황무지 공기가 벌써 아가씨 몸을 좋아지게 했네이. 인전 얼굴빛이 누렇지도 않고 그렇게 비쩍 마르지도 않았어이. 머리카락도 옛날 맨키 머리통에 딱 달라붙지 않고유. 머리카락이 살아나서 조금 부풀었다니까요. 메리가 말했다. 머리카락도 나처럼 되는 거야. 점점 튼튼해지고 통통해지는 거지. 숱도 많아진 것 같아. 마사는 메리의 얼굴 둘레에 늘어진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보았다. 확실히 그런 것 같네이.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는 옛날 밤만큼도 못생기지 않았어이. 뺨도 좀 발개지고요. 뜰과 신선한 공기가 메리의 몸에 좋았다면 콜린에게도 마찬가지 일이라. 하지만 콜린은 누가 자기를 쳐다보면 싫다니까 어쩌면 디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메리는 콜린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널 쳐다보면 왜 화가 나니? 늘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싫었어.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랬고. 날 바닷가에 데리고 가도 난 유모차에 누워만 있었는데 그러면 모두들 날 빤히 바라보았어. 부인들은 멈춰서서 내 간호사한테 말을 걸고 그러고 나서 곧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난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부인들은 내 뺨을 토닥이면서 가여운 것 같으니 하기도 했어. 한 번은 어떤 부인이 그러기에 난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 부인의 손을 꽉 깨물었지. 그 부인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더라. 메리는 전혀 경탄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그 부인은 널 미친 개 같다고 생각했겠구나. 콜린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어. 내가 내 방에 들어갔을 때 왜 내가 소리를 질러대면서 날 물어뜯지 않았나 몰라? 그러고 나서 메리는 빙그레 웃었다. 콜린이 대답했다. 내가 유령이거나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령이나 꿈을 물어뜯을 수는 없잖니. 소리를 질러대도 유령이나 꿈이면 꿈쩍도 안 할걸? 메리는 자신없이 물어보았다. 만약에 말야, 만약에 어떤 남자아이가 널 쳐다본다고 해도 싫겠니? 콜린은 쿠션에 등을 기댔고 잠깐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한 사람 있어. 내가 못마땅해 하지 않을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여우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 아이야. 디콘 말야. 난 내가 디콘을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콜린은 여전히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새들이랑 딴 동물들도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그 애는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 같은 사람이고 난 남자아이 동물이니까. 그러고 나서 콜린은 웃음을 터뜨렸고 메리도 웃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두 아이가 왁자하게 웃어젖히고 제 구멍에 숨어 사는 남자아이 동물이라는 생각이 무척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끝났다. 뒤에 메리는 디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느꼈다. 하늘이 다시 파랗게 된 첫날 아침에 메리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을 보고 왠지 신이 나서 메리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으로 달려갔다. 메리는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하고 향긋한 바람이 휙 불어들었다. 황무지는 파랬고 마치 온 세상이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새 수십 마리가 음악회를 열려고 음정을 맞추기 시작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부드럽고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메리는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따뜻해. 햇빛이 내리쬐면 연두빛 싹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게 될 테고 구근이랑 뿌리도 흙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게 될 거야. 메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창밖으로 몸을 한껏 내밀고는 킁킁대며 공기 냄새를 깊이 들이쉬다가 디콘의 어머니가 디콘의 코끝이 토끼처럼 발름된다고 한 얘기가 떠올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메리는 종알거렸다. 지금은 분명히 이른 새벽일 거야. 조그만 구름이 온통 분홍빛이잖아. 하늘이 이런 건 처음 봤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마구간에서 일하는 하인들 소리도 들리지 않는걸? 메리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발딱 일어섰다. 못 기다리겠어. 뜰을 보러 가야지. 이즈음 메리는 혼자서 옷 입는 법을 배웠으므로 5분 안에 옷을 다 챙겨 입었다. 메리는 자기 힘으로도 빗장을 벗길 수 있는 조그만 견문을 하나 알고 있었다. 메리는 양말만 신은 채로 날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 나서 쇠사슬을 풀고 빗장을 벗긴 다음에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메리는 한달음에 층계를 내려갔다. 메리는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초록빛으로 바뀌어버린 듯한 잔디 위에 서 있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휘파람 소리며 짹짹거리는 소리, 노랫소리가 여기저기 숲풀과 나무에서 울려나왔다. 메리는 순수한 기쁨에 넘쳐 두 손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빛 넘치는 하늘이 너무도 파란 데다가 거기에 분홍빛이며 진주빛이며 하얀빛이 감돌고 있어서 메리는 자기도 휘파람을 불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 집박이와 붉은 가슴 울새와 종달새들이 왜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못 배기는지 알 수 있었다. 메리는 숲 가장자리를 지나 산책로를 내달려 비밀의 뜰로 갔다. 메리는 종알거렸다. 벌써 모든 게 달라졌어.
풀도 더 파래지고 사방에서 잎이 나와 쫙 퍼졌고 파란 새순도 보여. 오늘 오후에는 디콘이 꼭 올 거야. 오랫동안 내린 따스한 비는 담을 따라 나 있는 길석 풀밭에 희한한 일을 해놓았다. 빽빽한 나무 뿌리에서 돋아나오고 흙을 밀치고 나온 온갖 것들이 보였고 크로커스 줄기 여기저기에서는 파르스름한 보랏빛과 노란빛이 힐끗힐끗 내비쳤다. 반년 전만 해도 메리 아가씨는 세상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알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다. 담쟁이 덩굴 아래에 숨어있는 문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메리는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까악까악, 까마귀가 까악까악 우는 소리가 담 위에서 들려왔다. 메리가 올려다보니 반들거리는 흑청색 깃털이 무성한 커다란 새가 앉아서 총명해 보이는 눈으로 메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메리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까마귀를 본 적이 없어서 좀 겁이 났지만 까마귀는 이내 날개를 펴고 뜰 안으로 날아가 버렸다. 메리는 까마귀가 뜰에서 살지 말았으면 하고 바랐다. 메리는 혹시 까마귀가 뜰에 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문을 열었다. 뜰에 들어섰을 때 메리는 키 작은 사과나무에 내려앉아 있는 까마귀를 보았다. 그 새는 거기에서 지낼 작정인 듯했다. 사과나무 아래에는 꼬리가 복슬복슬하고 붉은빛이 도는 조그만 동물이 앉아 있었다. 까마귀와 그 동물은 허리를 굽힌 빨간머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이는 디콘이었다. 메리는 풀밭을 가로질러 디콘이 있는 곳으로 내달려갔다. 디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어떻게? 이제 겨우 해가 떴는데. 디콘은 옷을 털지도 않고 일어서서 소리내어 웃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디콘의 눈은 하늘의 한 부분 같았다. 아, 난 햇님보담도 훨씬 먼처럼 일어났어이. 어떻게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것슈. 오늘 아침에 시상이 완전히 다시 시작되었는디. 시상이 온통 일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서로 비벼대고 피리를 불고 둥지도 틀고 향기를 내뿜고 있으면은 누워있지 말고 얼렁 밖에 나와야쥬. 해가 쑥 올라오니께 황무지가 좋아서 미쳐버렸어이. 난 히스들판에 서 있었는디 나도 미친놈 맹키롬 소리 지르고 노래하면서 막 뛰어댕겼다니께요. 그러고 이리로 곧장 왔어이. 안 오고 백일 수가 있어야쥬. 바이, 뜰이 여기서 지달리고 있었잖아유. 메리는 자기가 뛰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할딱거렸다. 디콘, 난 너무 행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디콘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꼬리가 복슬복슬한 조그만 동물이 제가 앉아있던 나무 밑동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까마귀는 까악까악 울더니 나뭇가지에서 날아와 디콘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디콘은 불그스름한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여우 새깽이에이. 이름은 캡틴이구요. 여기 있는 녀석은 수트예이. 수트는 날아서 나랑 같이 황무지를 질러왔고 그리고 캡틴은 사냥개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것 맹키 후닥닥 달려왔어이. 두 놈 다 나하고 기분이 똑같았어이. 까마귀도 여우도 메리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디콘이 걷기 시작했을 때에도 수트는 그대로 디콘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캡틴은 가만히 종종걸음으로 디콘 곁으로 다가왔다. 디콘이 말했다. 시상해. 이놈들이 이렇게나 밀고 나왔네이. 이놈들도. 와, 여기 이놈들 좀 봐. 디콘은 무릎을 꿇었고 메리도 그 곁에서 무릎 꿇고 앉았다. 오밀조밀 나있는 크로커스가 자줏빛과 황금빛 꽃망울을 한껏 터뜨려 놓았다. 메리는 몸을 굽혀 꽃잎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었다. 메리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람한테는 이렇게 입 맞추지 못할 거야. 꽃은 너무나 달라. 디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싱긋 웃었다. 얼레,
난 쟁일 황무지를 나댕기다가 집으로 돌아가갖고 엄니가 무작위 기쁘고 편안한 얼굴로 햇빛을 받으면서 문간에 서 계시면은 그렇게 입 맞춘 적이 많은디. 둘은 뜰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면서 무척 놀라운 것들을 많이 찾아냈다. 두 아이는 자기들이 소곤소곤 말하거나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여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떠올렸다. 디코는 죽은 것처럼 보였던 장미가지에 솟아난 새순을 보여주었다. 디코는 새로 흙을 뚫고 나온 수천 개의 연두빛 싹도 보여주었다.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코를 땅에 갖다 대고 킁킁거리며 따뜻한 봄 냄새를 들이마셨다. 둘은 땅을 파고 흙을 퍼내고 황홀경에 빠져서 소리 죽여 쿡쿡 웃었다. 마침내 메리 아가씨의 머리는 디콘의 머리처럼 헝클어졌고 뺨은 디콘의 뺨만큼이나 빨갛게 되었다. 그날 아침 비밀의 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 한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경이롭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찾아왔다. 뭔가가 휙 담을 넘어 날아와 쏜살같이 나무 사이로 날아들더니 잎이 무성한 한 구석으로 가서 앉았다. 불 위에 뭔가를 물고 있는 조그만 불꽃처럼 빨간 가슴을 가진 새였다. 디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교회에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러는 것처럼 메리를 콱 붙들었다. 꼼짝도 하지 말어이. 숨소리도 내지 말어이. 저 녀석 접대 봤을 적에 지 짝을 찾아댕기고 있더라니. 배나라부지에 붉은 가슴 울새예요. 녀석이 둥지를 트는 거쥬. 우리가 날려보내지만 않으면은 여기서 지낼 거예이. 둘은 가만히 풀밭에 앉아서 움축도 하지 않았다. 디콘이 말했다. 아주 가까이서 지를 보고 있다는 눈치를 채이면은 큰일이에이. 저 녀석이 우리가 시방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랑은 영영 끝장이라니께요. 저 일이 다 끝날 때꺼정은 보통 때랑은 생판 다른 녀석이 되쥬. 시방 집을 맹글고 있어이. 수줍음도 많이 타고 금방 토라지기 쉬워이. 여기저기 돌아댕기면서 챙겨놓을 시간이 없쥬. 우린 가만히 있으면서 풀잎이나 낭구나 덤불인 척 해야 해이. 그래갖고 우리가 녀석 눈에 익으면은 내가 잠깐 동안 짹짹거릴 건디요. 그러면 저 녀석도 우리가 지를 회방 놓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이. 메리 아가씨는 자기가 풀잎이나 나무나 덤불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리라는 자신이 없었다. 디코는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디코는 그렇게 희한한 일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듯이 말했고 메리도 디콘이라면 그런 일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느껴져서 정말로 디콘이 소리 없이 파랗게 변하고 몸에서 가지며 잎이 솟아나올까 궁금해하며 얼마 동안 디콘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디콘은 놀라울 정도로 꼼짝 않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디콘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하도 나직해서 메리는 자기가 디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메리는 디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디콘이 말했다. 이것도 봄의 한 부분이에이. 둥지를 맹그는 일 말에이. 시상이 생긴 뒤로 해마다 똑같았을 거예이. 내 장담할 수 있슈. 새덜은 지덜대로 생각하고 이러는 방식이 있으니깐 두루 누가 껴들지 않는 팬이 나이.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은 딴 때보담도 봄에 친구를 잃기가 더 쉽쥬. 메리나 할 수 있는 대로 나직하게 말했다. 붉은 가슴 울새 이야기를 하면 난 쟤를 쳐다보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자.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가 딴 얘기를 하면은 저 녀석도 훨씬 좋아할 거예이. 뭔 얘긴디유? 메리는 소곤거렸다. 저기, 너 콜린에 대해 아니? 디코는 고개를 돌려 메리를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콜린 대련님에 대해 뭘 아는디유? 나 걔를 만났어. 이번 주에는 날마다 걔랑 얘기하러 갔어. 걘 내가 가면 좋아해.
내가 자기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잊게 해준대. 디콘의 동그란 얼굴에서 놀란 표정이 가시자마자 정말로 마음이 놓인 얼굴이 되었다. 그랬다니 잘돼야 네이. 정말로 무지하게 기뻐요.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이. 콜린 대련님 야근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서도 난 뭘 숨기는 게 원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뜰 얘기를 숨기는 것도 싫어? 그 야근은 절대로 허지 않을 거예이. 하지만 엄니한테는 엄니 꼭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디유. 엄니도 아시겠지만 나쁜 일은 아니에이. 새 둥지가 어디 있는지 멀어지 않는 것보담도 나쁘지 않어이. 그래도 괜찮으시겄쥬? 했어이. 메리는 언제나 디콘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었다. 어머니가 뭐라셔? 메리는 어떤 대답이 나오든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디콘은 사람 좋게 씩 웃었다. 엄니답게 야그엇이쥬 뭐. 엄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으시더니 참 얘도 네 마음대로 비밀을 가져도 괜찮고 말고 난 널 12해나 알았잖냐 허셨어이. 메리가 물었다. 넌 어떻게 콜린 얘기를 알았어? 크레이븐 주인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곱사등이가 될 것맨키 생겨먹은 사내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남들이 그의 야그를 수군거리면 주인님이 딱 질색헌다는 것도 알어이. 모두들 크레이븐 주인님을 정말로 안쓰럽게 여겨이. 크레이븐 마님은 참 젊고 이쁜 분이었고 두 분이 서로 참말로 좋아했으니깐요. 레들록 부인은 스와이트에 갈 적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디 우리들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말해이. 우리가 믿음직한 아이돌로 키워졌다는 걸 아니께. 아가씨는 어떻게 해서 콜린 대련님에 대해 알아냈어이? 접대 집에 왔을 적에 마사 누나가 엄청 곤란해했는디. 대련님이 승가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서 아가씨가 꼬치꼬치 캐묻는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슈. 메리는 디콘에게 한밤중에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얘기, 멀리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온 얘기, 그 소리를 따라 촛불을 들고 컴컴한 복도를 걸어가다가 어떤 방문을 열었더니 침침하게 불이 켜 있고 내 귀퉁이에 조각 기둥이 달린 침대가 한켠에 놓여 있더라는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메리가 상아처럼 하얗고 조망만한 얼굴이며 까만 속눈썹이 빙 둘러나 있는 기묘하게 생긴 눈 이야기를 하자 디코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대련님 어머님 눈하고 똑같네이. 헌데 마님의 눈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고들 하던디. 주인님은 콜린 대련님 눈이 마님 눈하고 너무 비슷하지만서도 대련님 얼굴이 하도 슬퍼해서 그러니께 또 아주 달라 보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아들을 만나는 걸 못 견뎌 하신다대유. 메리는 나직하게 말했다. 넌 그 애가 죽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헌디 대련님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쥬. 우리 엄니가 그러는디 그딴 생각이야말로 어떤 아이한테든 이 시상에서 진로 나쁜 거래이. 시상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은 뭐든 좀처럼 무성하게 자랄 수 없으니께요. 주인님은 그 불쌍한 아이한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든 사주지만서도 어쨌든 걔가 이 시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싶어 하시쥬. 무엇보담도 언젠가 곱사느기가 된 아들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예이. 콜린도 자기가 똑바로 앉지 못하게 될까봐 아주 겁을 내고 있어. 혹이 나오는 게 느껴지면 자기는 틀림없이 미쳐서 소리소리 질러대다가 죽어버릴 거래. 아이고, 만날 누워서 그딴 생각만 하면은 안 되는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애라도 금강할 수가 없쥬. 풀밭에 디콘과 나란히 앉아있던 여우가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가끔씩 머리를 들었다. 디콘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여우의 목덜미를 쓸어주더니 잠깐 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곧 디콘은 고개를 들고 뜰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적에는 시방이 온통 다 회색이었는디 좀 둘러보고서 뭐 달라 보이는 게 있으면은 말해줘유. 메리는 뜰을 둘러보다가 숨을 멈추었다. 와, 회색 담이 달라졌어. 꼭 초록색 안개가 그 위로 퍼져나간 것처럼 보여. 꼭 초록색 베일 같아. 디콘이 말했다. 그레이, 점점 더 펄해지고 펄해져 갔고 나중에는 회색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이. 내가 뭔 생각을 했나 알아맞혀 볼래요? 메리는 열을 올렸다. 뭔가 근사한 거라는 건 알아. 콜린에 대한 걸 거야. 되려님이 일로 나오면은 등에서 혹이 튀어나오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이. 장미꽃 봉오리가 터지는 것도 보고 그러면 몸도 튼튼해질 거예이. 근데 우리가 되려님한테 휠체어를 타고 일로 나와갖고 나무 밑에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슈. 나도 그걸 알고 싶었어. 콜린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 콜린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콜린을 이리로 데려올 수 있을까 궁금했어. 난 내가 콜린의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의사는 그 애가 꼭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고 했고 콜린이 우리가 자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기를 바라면 누구도 걔 뜻을 거스르지는 못할 거야. 딴 사람들 때문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니까. 아마 콜린이 우리랑 같이 나가면 좋아들 하겠지. 콜린은 정원사들한테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정원사들도 우리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거고. 디코는 캡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틀림없이 콜린 대련님한테 좋을 거예이. 내 장담해요. 우린 대련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을 뻔했다고 생각하지 말어이. 우린 그저 뜰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두 꼬마일 뿐이고 대련님은 또 다른 꼬마인 거쥬. 사내의 둘이랑 지지배 하나가 봄에 귀경을 나온 거구요. 내 장담 오는디 의사한테 치료받고 어쩌고 하는 따우보다 그 펜이 훨씬 더 나을 거예이. 메리가 말했다. 콜린은 너무 오래 누워있는 데다가 늘 등 걱정을 해서 좀 이상해졌어. 걔는 책에서 본 건 아주 많이 알지만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콜린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없었대. 문 밖에 나가는 건 딱 질색이고 뜰도 싫어하고 정원사도 싫어해. 하지만 이 뜰 얘기는 좋아했어. 여긴 비밀의 뜰이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콜린은 여길 보고 싶댔어. 언젠가는 우리가 꼭 대련님을 일로 데리고 나올 거예이. 난 휠체어를 아주 잘 밀 수 있을 것 같은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이에 붉은 가슴 울새랑 그놈 짝이 뭔 일을 했나 봤어이? 저짝 좀 봐이. 부리에 물고 있는 장가지를 어디에 놓으면은 질로 좋을까 궁리궁리하면서 난구에 앉아있어이. 디콘이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자 붉은 가슴 울새는 부리의 장가지를 문 채로 고개를 돌려 의아한 듯이 디콘을 바라보았다. 디콘은 정원사 벤 웨더스타프 노인처럼 새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디콘은 다정하게 충고하는 말투였다. 어따 두든 괜찮을겨. 넌 아래서 나오기 전부터 둥지 맹드는 법을 알고 있었잖냐. 후딱허거라 얘야. 놀 시간이 없어. 메리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쟤한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좋구나.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가 쟤를 야단치고 놀려댈 때면 쟤는 꼭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할아버지 곁을 폴짝폴짝 뛰어다녀. 쟤는 할아버지가 그래주면 참 좋아해.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는 제가 하도 잘난 척해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편을 더 좋아할 거래. 디콘도 웃음을 터뜨리더니 계속해서 붉은 가슴 울새에게 말했다. 니도 우리가 널 못살게 굴지 않는다는 걸 알잖냐. 우리도 들짐승하고 비슷혀. 우리도 둥지를 맹근있게. 저런 어디 가서 우리 아그를 고자질하면 안 된다.
새는 부리에 나뭇가지로 물고 있어서 대답하지 못했지만 새가 장가지를 문 채로 제가 사는 구석자리로 날아갔을 때 메리는 고 이슬처럼 반짝이는 까만 눈이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